내일부터 방학이잖아요. 뭔 오늘부터야. 오늘은 공법 수업이야. 어? 저도 방학입니다. 언제까지죠? 화요일까지인가? 아,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하는구나. 휴가 끝나고 좀 공부가 상승된 상태에서 좀 만나야 되는데 얼굴 시커매가지고 놀다 오지 마세요. 햇빛 쬐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원 문 개방하네? 교실 개방한다죠? 학원 시원하게 좋잖아. 에어컨 틀어주죠. 학원도 공부해. 한가는가 감독 가야 되겠다. 놀 때 놀기는 뭐 놀 때 놀아. 지금이 놀 때입니까? 그러니까 초딩하고 똑같다니까. 초딩이야 방학 때 놀게. 그럼 방학 숙제 해가지고 오세요. 놀 것 같으면. 어쨌든 여러분들 그 밀린 공부 좀 하세요. 방학 때. 밀린 공부가 많아. 어쨌든 원서 곧 트잖아. 방학 끝나가 동시에. 그러니까 2차 동차하신 분들은 1차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2차 과목도 준비 꼭 하셔가지고 준비를 꼭 많이 밀린 공부 꼭 하세요. 알겠죠? 뭐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어쨌든 방학 때 여러분 좋잖아. 우리 한국 사람 공부한다고 하면 어쨌든 누가 다 뭐든지 뭐라고 안 해.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지 않나요? 공부한다면 누가 뭐라고는 안 해. 술 먹고 논다 그러면 뭐라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준비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항상 표정도 이렇게 어두워. 맨날 이렇게 뭐 죽겠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뭐 공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뭐 내일 모레 좀 끝날 판에. 알겠죠? 표정 밝게 항상 공법이 제일 재밌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나요? 항상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바꿔야지 뭐 그냥 앉아서 꼭 끌려온 도달장이 뭐처럼 그렇게 앉아계지 마시고. 제 말겠어요? 통통 튀어 통통. 그래서 딱딱 생각나도 대답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개발구역 갑니다. 첫 번째 정리할 것 정리됐죠? 지정권자, 요청, 제안 딱 해서 구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거기 지정 규모 보인가요? 숫자니까 암기. 자, 우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 나옵니다. 우리 개발구역은 도의적에 지정할 수도 있고 도의적 외에 지정할 수 있죠. 도의적 넣으면 딱 정해졌잖아. 도의적 뭐 주, 상, 공은 이제 따로 빼고 공업 그리고 녹. 녹에는 전업하고 생록, 보존녹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공업지역. 자, 일반점들 주상녹지역은 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얼마? 1만 뭐? 그래 좀 붙여주라고. 이상. 알겠죠? 1만 제곱미터 이상. 초과라고 하면 또 안 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조금씩이라도 더 두 자씩 더 봐주라고. 자, 우리 공업지역은 얼마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자, 도의적, 외적은 원칙하고 예외 나와. 자, 원칙은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 아파트 연립 나오고 초등학교 도로 설치 나오거든. 자, 이럴 때는 10만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딱 여러분들 보면서 느낄 것이 우리 앞에 국계법에서 개발행 허가할 때 규모 기억나죠? 국계법에서 개발행 허가 규모 거기는 다 미만이라겠죠? 미만이야 거기는 안 되지만 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는 주상녹지역이 1만 미만이었죠? 그죠? 우리 보존녹지 자본 5천 미만. 나머지 지역은 3만 미만.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개발행 허가는 가장 많이 줘봐야 3만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어. 됐죠? 자, 우리 도계법에서 개발구역은 규모가 최대치는 없어. 다 이상이니까. 최대는 뭐 몇백만이 될 수도 있어. 최소치는 얼마야? 1만 이상. 그 말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은 개발구역이 있어 없어? 없어. 알죠? 개발구역은 가장 작아봐야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알죠? 가장 작아봐야 1만 이상이야. 1만 제곱미터 미만은 개발구역 지정 못합니다. 됐어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구역은 결합도 할 수 있고 분할도 할 수 있거든. 그 분할 하나 보시면 돼. 자, 우리 분할하더라도 각각 얼마 이상 돼야 돼?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개발구역이 1만 제곱미터야. 1만 제곱미터면 여기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할 자체가 안 돼. 분할하더라도 각각 얼마 이상 돼야 돼? 1만 이상. 2만은 넘어야지 분할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래도 문제 지문으로 뜨기도 해. 1만 5천 제곱미터인데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지문 나온다고. 1만 5천이면 분할해? 못해? 그러죠. 거기에 대비해서 보시라는 의미예요. 자, 각각 1만 이상. 자, 그럼 규모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쟁점이 지정 절차입니다. 자, 절차 부분은 여러분 오른쪽에 그득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기초조사 나오고 주민 의견 나온가요? 협의, 심의, 그리고 지정 고시 보이죠? 자, 여기는 딱 두 가지만 보도록 할 겁니다. 두 가지만. 다 보지 마시고 다 두 가지만 보세요. 두 가지만이라고 할 때는 그거라도 아시라는 의미야. 자, 먼저 숫자 관련돼 가지고 10만 제곱미터 미만 보인가요? 자, 미만 그거 지나가기 전했잖아. 자, 일단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딱 하나 보시면 돼. 자, 10만 미만이 나오면 여기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일간신문에도 공고합니다. 10만 미만은 일간신문에 공고할 필요는 없다. 돈 들어가니까 조금 안 돼. 그러면 어디 하라고? 홈페이지라든가 그걸 이용하라고. 알겠죠? 굳이 신문에 공고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기준이 뭐라고? 10만 미만이야. 또 이하라고 하지 말어. 알겠죠? 10만 미만은 기본적으로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합니다. 자, 또 하나 볼거든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자, 10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따라가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주민 의견 들을 때 주민 공람 과정 거치거든. 공람 거치고 나서 바로 공청회를 거치는 문제입니다. 자, 주민 공람이 뭐죠? 공고 열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간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거든. 자, 그리고 또 공람 기간 끝나고 공청회를 개최할 거냐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 했죠? 자, 공람 끝나면 공청회 개최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근데 100만 이상이면 이때는 공청회 개최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렇지. 이때는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됩니다. 의무. 100만 정도 이상일 때야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자, 협의는 여러분 항상 관계 행정기관 장하고 협의하거든. 알겠죠? 근데 이때 누가하고 협의해? 100만 이상이면 누가하고 협의한다?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딱 두 개 보시면 돼. 100만 이상은 두 개 관련돼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란 이야기야. 자, 절차는 여러분들 이 정도로만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네 번째 쟁점은 자, 우리 개발구역이 지정될 때 지정 효과입니다. 자, 지정 효과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것도 다 공부했던 거야. 자, 기본적으로 하나 의지되는 것이 하나 있죠. 자, 또 한 가지는 요 지역은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 개발구역이 지정된 곳은 도시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개발행위 하면 안 되겠죠. 개발행위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됐나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의지되는 것은 우리 앞에서 한번 했네. 국개법에서 한번 했죠.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뭐가 의지된다? 도지. 자, 도가 뭐예요? 도 있죠. 지는 지구단위 뭐? 계획이야, 계획구역이야. 구역 정확히 보라고. 계획은 의지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의지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만약에 요 지역이 관리지역이다. 자, 관리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죠? 그럼 이 개발구역이 지정된 여기는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 오케이? 도시지역.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되는 거야. 됐죠?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의제 규정입니다. 자, 대신 정비구역이 지정된 뭐라겠죠? 정비구역은 그것도 같잖아. 정비구역은 지지. 자,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는 지지가 뭐야?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죠. 거기는 알겠죠? 그래서 지지. 자, 대신 여기는 예외 규정이 있죠. 단 어디에서는 그러지 않다. 칠학지구에서는 그러지 않다. 이 말은 만약 요적이 칠학지구라면 칠학지구에 개발구역 지정됐죠? 그러면 도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시적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안 봅니다. 알겠죠? 이것도 무조건 보면 잘 알면서도 또 문제 너무 틀리더라고.
기술들이 참 좋아. 알겠죠? 문제 나오면 또 오늘 오후에도 확인할 거야. 번호만 틀릴 거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알겠어요? 틀리지 마시세요. 자, 그래서 오후 시험에도 나온다고 유출했어. 다 나올 거야. 오후 시험에도 지문들 제가 안 빼고 중요한 것들 다 집어넣었을 거니까 30문제 지문이 150개 나오잖아. 그걸 정리 다 하라고 정리해놨으니까 어쨌든 잘 보세요. 자, 일단 효과 문제는 도지가 의제됩니다. 됐죠? 대신 어디에서는 그러지 않다. 칠학지구. 칠학지구 하나 기억하시라고. 칠학지구에서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개발행위 금지라겠죠? 개발 사업을 해야지. 개발 사업 해야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지 말란 이야기야.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그럼 여러분, 이건 다 알잖아. 허가받는 대상은, 자, 건, 공, 토, 물, 이제 죽이 들어간다겠죠? 우리 국계법에는 죽은 없었죠? 근데 여기는 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유사해. 차이점만 찾아내시면 돼. 알겠죠? 건공, 토, 물 죽이고. 또 한 가지를 봐보세요. 우리 개발행위 금지면 따라가는 거. 기득권보 기억나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개발구역 지정돼 버렸어. 그럼 개발행위 금지될 거 아니야. 그럼 공사를 멈출 거냐 계속할 거냐 이 문제였죠. 자, 기득권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한다겠죠. 자, 문제는 도계나 도정은 공사를 계속할 때 그냥 한다 신고하고 한다. 신고하고 계속한다 했잖아. 오케이? 이때 신고는 얼마이네? 30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건공토토토 물축 요거 하나 볼 거예요. 자, 교재론 보시면 건축물 건축 보인가요? 지금 오른쪽 아래 보고 있습니다. 자, 85페이지. 자, 우리 대상 행위 보이죠? 자, 우리 건축물에 건축만 나옵니까? 대수선, 용도 변경 다 나오죠. 국계법에서는 건축만 나왔죠? 자, 도계법에서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다 나옵니다. 자, 우리 도정법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대수선이 빠져요 또.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다 들어간다는 것. 또 거기 건축물에는 가설 건축물도 들어가. 예, 가설 건축물 건축도 허가받으라는 이야기야. 됐나요? 그렇게 하나 봐두시고. 자, 공작물 설치 보이고. 형질 변경 다 똑같아. 우리 형질 변경 내용 아시죠? 철토, 성토, 정지, 포장 다 있잖아. 자, 넘어가고. 토석 채취. 또 토지 분할. 또 물건 따는 것은 얼마 이상? 1개월 이상. 또 중목에 벌채 식재 나오죠? 나무를 벌채가 뭐다? 자르고 식재는 심는 거. 나무를 자르고 심지 말란 이야기예요. 알겠죠? 만약에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알죠? 시장은 허가 받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허가 안 맞는 거 보이죠? 첫 번째, 응급조치 보이죠? 자,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이 아니오시다. 응급조치로 공작물 설치한다.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대신 신고는 한다 안 한다? 응급조치 허가는 안 받잖아. 그럼 신고해야 안 해? 언제부터? 거기 어디 신고 써졌나? 왜 없는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야? 법 만들게? 알겠죠? 자, 우리 국계법에서는, 잘 보라고. 국계법에서는 1개월 이내 신고 규정이 있었죠? 도계, 도정은 규정 없습니다. 도정법도 마찬가지. 도계법, 도정법은 신고 규정은 없다. 그냥 허가 안 받을 뿐이야. 신고하는 규정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 됐나요? 그것도 비교점에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봤잖아. 우리 비닐하우스 같은 간이 공작물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또 경작목적 형질변경 배웠죠? 허가 안 받아? 알죠? 경작목적에 형질변경은 허가 안 받습니다. 자, 4번, 5번 안 받아 알겠죠? 개발 지장 안 주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소득 재치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또 5번은 개발기에 그저 남겨두기로 한 대지. 거기에 물건 적치하는 것도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6번 하나 보라겠죠? 6번은 자, 중목의 벌채식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관상용 중목이죠. 관상용, 우리가 보기만 하려고 하는 중목, 나무, 이것을 임시식재라고 보이죠? 임시. 그것도 기본 식재가 아니고 임시식재잖아. 이런 것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만약에 경작지에서 해버리면 허가 받아도 안 받아야 돼? 받아. 그리고 구별해서 보시라고요. 경작지에서 해버리면 판매 목적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득권은 방금 말씀드렸죠. 도계법, 도정법 다 똑같다고 해서 기득권은 그냥 한다, 신고한다. 신고. 얼마이네? 30일.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점은 정리됐고요. 다섯 번째가 우리 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나오는데 요건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요 놈도 통 안 나오다가 출제가 한번 됐네요. 자, 어디 봐드릴까? 일단 여기는 세 가지 사유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이죠? 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된다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잡아주고 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자, 여기 정해진 날짜에 전부 다 그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해제 처분해야 돼? 아니면 해제 처분할 수 있어? 아니면 해제된 걸로 본다야? 해제된 걸로 본다. 의제 규정이에요. 알겠죠? 해제로 본다는 것은 해제 처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해제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해제 처분할 필요가 없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정비구역에서는 여러분 해제 처분 해야 되는 경우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나눠지거든. 네, 우리 개발구역은 해제 처분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당연 해제야. 알겠죠?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의제 규정이기 때문에 해제 처분 안 해도 해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이야기고. 전부 다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첫 번째는 애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애울라 가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 우리 공사 끝났어. 공사 끝나면 개발구역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해제될까? 그렇지. 그럼 공사 끝나면 뭐 하겠어? 공사 끝났다고 완료, 공고하겠죠? 그럼 그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본다. 됐나요? 또 환지 같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됐죠? 그래서 전부 다 다음 날 붙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도 봐봐. 자, 우리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됐어. 자, 구역이 지정되고, 그리고 나서 절차 생각해봐, 절차. 구역제는 시행자 정해지겠죠? 시행자 정해지면 시행자가 뭘 받아야 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럼 실시계획 인가 받으려면 인가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돼. 자, 이것도 요령. 앞으로 이제 도정법도 마찬가지.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죠? 도정법에서 무슨 계획이라고? 사업시행계획. 여기 실시계획에 대비되는 것이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야. 그럼 전부 다 인가신청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인가신청은 전부 다 3년이야, 3년. 도정법에도 몇 년 나올까? 3년 다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몇 년이라고? 3년이나 해야 돼. 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라는 이야기야. 됐어요? 3년 기억하시라고. 근데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구역지정 해제가 되면 사업을 해, 못해? 못하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해제된 걸로 본다.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가 예외 규정인데, 자, 예외는 짝이 우리, 지웠구나. 자, 우리가 원래 계획이 먼저잖아. 예외적으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자는 게 예외죠? 순서 바뀌었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아.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나오나 하면? 너무 밀리는데 이거? 여기까지 왔지 내가? 순서 하겠어요?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아까 그 경우 5가지 기억나죠? 그 경우야. 자,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할 때는 몇 년 이내 구역 지정 규정이 없거든? 없는 이유는 뭐죠? 이미 계획이 나와 있잖아. 나와서 구역 지정은 언제라는 규정은 없어. 근데 여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렸잖아. 계획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구역을 먼저 정했죠? 그래서 그때는 계획을 빨리 수립하라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간 규정이 있는 거야. 여기 개발 계획을 몇 년에 수립하라고? 2년. 근데 안 하면, 수립 안 하면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됐나요? 자, 또 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정답 똑같이 몇 년이라고? 3년. 역시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됐나요? 2년, 3년이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규모가 크잖아요. 이때는 둘 다 몇 년, 몇 년? 5년, 5년. 됐어요? 작년에 나왔다니까 이 문제가 2, 3, 5 가로넣기. 근데 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진 않을 건데 지문 등장 때문에 보는 거야. 단일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올해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자, 우리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걸로 본다의 의제 규정 전부 다 언제 된다고? 다음 날. 자, 공사 끝나면 해제되겠죠? 언제? 완료 공고일 다음 날. 개발구역은 이제 사라지는 거야. 공사 끝났으니까. 자, 또 구역이 정되어서 실시객 인가 신청을 몇 년 이내 해야 돼? 3년.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자, 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 수립할 때야. 순서만 바뀌었죠? 자, 그럼 이제 개발 계획을 몇 년을 수립하라고? 2년. 2년이 안 하면 역시 2년 된 날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또 개발 계획 수립한 다음에 실시객 인가 신청은 몇 년? 3년. 역시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자, 330만 넘을 땐 둘 다 몇 년 몇 년? 5년 5년. 자, 그럼 한 가지 더. 만약에 개발구역 해제가 되면 원래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안 된다? 해제됐잖아. 그럼 도입적이 된 거 있잖아. 원래 용도적으로 환원돼 안 돼? 환원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여기 첫 번째 해제될 때는 공사활동이 다음 해제되겠죠? 이때 원래 용도적 환원된다 안 된다? 이때는 안 된다. 항상 사업 완료되고 해제된 것도 환원 안 된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사 끝나고 해제될 때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개발구역은 5가지 쟁점을 정리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우기 전에 또 한번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한 것이 지정권자면서 요청 제한을 같이 묶어서 봤어. 먼저 지정권자 봅니다. 지정권자는 원칙이 누구라고? 시도지사. 또 대도시장 놓치지 말라고. 대도시장도 지정권자입니다. 됐나요? 자,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권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가지. 얼른 안 보고 좀 해. 국가, 요청, 제한, 협의가 안 될 때 긴급. 오케이. 그랬고, 자, 지정 요청은, 요청은 지문 나올 거지만 지문감이야. 그래서 지정 요청은 누가 한다고? 시군구장이 시도지사. 또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중앙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앙장이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 요청 끝났고. 자, 지정 제한은 누가 한다고? 그냥 시행자지 말고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야. 누구에게 한다? 시군구장에게 한다. 됐나요? 그때는 민간이면 얼마 동의? 면 3이야. 소 2분의 1 없어. 면 3 이상 동의를 받아라. 됐나요? 자, 대신 국장에게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공출. 또 30만 이상 국가계획 관련됩니다. 또 공출 제한할 때는 3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제한할 수 있다. 자, 제한하면 받아주고 안 받아주면 마음이 나겠죠? 통보를 해줘야 되는 돼. 통보는 얼마? 1개월 플러스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알겠죠? 또 얼마 안 나왔지만 당연한 것. 자, 제한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그건 당연한 것. 우리 제한자에게 비용 부담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쟁점은 정리가 됐어. 자, 두 번째입니다. 지정 규모 이야기했죠? 자, 지정 규모. 일반적으로 도의적하고 도의적 외적에 다 지정할 수 있어. 개발구역은. 자, 도의적에 지정할 때, 자, 주상 녹지역, 보존 녹지 빼고. 주상 녹지역은 얼마 이상? 공업은 3만. 도의적 외적은 원칙이 30만 이상. 예외적으로 10만 이상도 가능하다. 됐나요? 자, 그리고 결합도 할 수 있고 분할도 할 수 있어. 자, 일단 분할할 때는 최소 면적이 얼마나 있죠? 분할할 때는 각각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이것도 끝났고. 자, 세 번째 절차에서는 자, 두 가지만 일단 보라겠어. 물론 다 보면 좋지만 그 절차 이렇게 꼼꼼하게 안 나올 거니까. 자, 절차 두 가지. 일간신문에 공관하는 것은 10만. 또 이상 소리 나오고 난리가 아니다 지금. 조그마니까 신문에 내지 말라고. 신문에 내면 돈 많이 들어가 광고비.
알겠죠? 조그만 건 신문에 내라고 내지 말라고. 얼마나 조그만 거? 10만 미만. 오케이. 10만 이상은 일간신문에 공고하라는 이야기야. 주민 공람시킬 때 공고, 열람시키지 않을 때 공고야, 공고. 알겠죠? 일간신문에 공고할 필요는 없다. 대신 또 10만 미만은 공고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넘어가지 말어. 공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하지 신문에 내지 말라고. 왜?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하라고. 규모도 조그만한데 뭐 신문에 광고까지 내. 홈페이지에 공고하라고. 됐어요? 오케이. 10만 미만. 자, 또 100만 이상일 때 두 가지 나오죠? 뭐?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협의할 때 누가 회하라고? 국장과 협의하라고. 100만 이상이. 자, 330만 이상 나오면 아까 330만 이상 아까 뭐였죠? 복합기능. 알겠죠? 330만 복합기능의 도시를 만들라는 이야기야. 아까 주거뿐만 아니라 위락 생산 다 만들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럼 됐고요. 자, 지정효과 문제는 개발계획이 지정되면 뭐가 의제된다? 도, 지.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는 지. 자, 개발구역은 도지가 의제되지만 어디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칠학지구에서는 도지가 의제되지 않는다. 대시우? 자, 또 한 가지는 개발구역이 지정된 데는 개발사업 말고 다른 개발행위는 된다 안 된다.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알겠죠? 우리 건공, 토토토, 물죽. 아까 우리 응급조치를 다 그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개발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기득권자 문제 나오겠죠? 뭐 기득권자는 공사를 멈춰냐 계속할 거냐. 계속한다. 할 때 그냥 한다. 신고하건다. 며칠 전에? 30일. 독일도 똑같다고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정 해제는 전부 다 다음 날이야. 해제 처분해야 돼. 해제한 걸로 본다. 해제한 걸로 본다. 의제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공사 끝나면 해제되겠죠? 공사 끝나면 즉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 해제된 걸로 본다. 자, 또 구역을 제외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들어가야 된다겠죠? 몇 년 이내라고? 3년.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2년, 3년. 330만 이상 될 때는 5년. 오케이. 지금 같으면 다 맞을 것 같아. 현재 상태로 보면. 근데 또 다 잊어먹으니까 문제지.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 들어가기 전 단계 다 끝났어 이제. 알겠죠? 자, 두 문제 확보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사업은 시행자 들어갈 건데, 자, 시행자 쪽은 딱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할 겁니다. 세 가지.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잡아둘 것이 있죠? 자, 여러분들 거기 시행자 보면 공공시행자 있고 또 민간시행자 보이죠? 이건 뭐 공공시행자가 누구냐 우지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공공시행자 누구야? 국가, 지자체, 또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보통 우리 공사, 지방공사는 안 들어가고 여러분이 하는 공사 다 공공기관이에요. 공단도 들어갈 수도 있어. 보통 이제 공사, 공단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주로 이제 우리 철도공단 같은 것이 있거든. 몇 개 돼. 그것도 뭐 종류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정부 출연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다? 지방공사. 이런 자들이 공공시행자야. 민간시행자는 토지 수의자도 할 수 있고. 좋아. 또 뭐 이전범위는 모르는 거 나오면 다 민간이야, 민간. 알겠죠? 민간이. 그러면 생각해보면 들 보통의 개발 사업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마음을 비고 보통의 개발 사업은 민간이 할까? 공공이 보통 많이 할까? 민간이. 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다고 작다고 그 큰 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통 규모가 크면은 다 공공이 할 수밖에 없어. 자, 조그만 것들은 민간도 해. 알겠죠? 우리 개발규 정할 때, 원래 이제 개발규 정되면 쪼개지거든. 분할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을 맡아서 조합이 결성돼서 할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개발사업 전체 크게 해버리면 그건 대부분 우리 공공이 합니다. 민간은 영향이 안 된다니까. 정말 알겠어요? 근데 할 수는 있다는 거지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면 규모가 큰 것들은 공공이 하는 게 보통 맞아. 토지공이 제일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
어디 가도 LH 공사 대부분 많이 하죠? 제일 경력도 많고 제일 많이 해봤어. 거기도 주로 많이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신 이제 주로란 말이지 뭐 거기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도 조합 결성해서 하는 데도 있어. 근데 그건 규모가 좀 작은데 왜냐면 작다는 것은 구역을 쪼개버리거든. 이야기했죠. 규모가 큰데 규모 쪼개 안쪽에 분할해서 시행해서 각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따로 작성해서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조합이 몇 군데 나오거든.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조그만데. 위례 신도시 할 때도 마찬가지야. 다 쪼개져. 조합이 몇 개나 있어. 구역이 쪼개지니까. 면적이 큰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를 어떻게 다 하냐고. 그래서 보통은 분할시킨다니까 면적이 클 때는 제 말 알겠죠? 개발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면적이 뭐 1만 정도 되거나 뭐 좀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은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데 보통 규모가 뭐 100만 넘어가고 막 그래버리면 규모가 엄청 넓어. 알겠죠? 그럼 하나의 시행자가 다 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구역을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아까 했잖아. 구역을 분할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럼 분할하면 각각 실시계획 작성합니다. 분할된 지역별로 작성을 하는 거야. 제 말 알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 자, 근데 이제 봅시다. 일단 요 종류를 먼저 보면 우리가 기억할 거. 거기 민간 소유자 중에 토지 소유자도 나오잖아. 그죠? 또 조합이 나오잖아. 또 여기부터 정리 드리면 공공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씩만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토지 소유자가 누군데? 땅 주인 누가 할 거야? 시행자를. 이게 그건 생각 없이 보지 말라고 이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알겠죠? 조합은 여러분 조합원들이 다 누구야? 그럼 뭐야? 중복이잖아. 그럼 이게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왜 나올까? 그 취지를 생각해 보라고. 자, 이야기했죠?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라면 조합은 어느 조합이든 마찬가지야. 조합은 최소 인원이 몇 명이야? 조합은. 최소가 7명이 조합 만들어? 조합은 최소가 몇 명이야? 기본 20명이야. 어느 조합이든 최소 인원 20명 이상은 돼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 정도도 안 될 때는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규모가 아주 소규모일 때 이야기야. 알겠죠? 원래 개발규모는 소규모가 없잖아. 1만 이상이니까. 거기도 쪼개진다니까. 분할해서 할 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1만 이상은 되잖아. 근데 그래도 1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단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 저도. 알겠죠? 법상 가능할 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조합 결성해서 하는 게 맞잖아. 아무튼 조합 결성이 낫겠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이라 생각하면 되고. 또 조합이라 한들 봐봐. 뭐 도시개발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개발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시행자가 얼마나 많아 지금. 시행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조합은. 쉽게 말해서 조합 없으면 개발사업 못해? 없어도 한다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필수다, 필수가 아니다. 필수가 아닌 거야. 알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제 말 이해됩니까? 그 시행자 중에 일부에 불과해. 까지는 알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합은 수용 방식을 한다고 못 한다고? 못 한다고. 환지 방식만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토지 소유자도 수용을 못 할 건데 그럼 거의 법에 규정도 없어. 왜? 대부분 다 조합 결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소유자 쪽은 규정도 없고. 자, 조합은 수용을 못 한다겠죠? 못한 이유가 당연히 뭘까? 다 조합원들이 토지 소유자인데 자기들이 자기들 땅을 강제로 뺐냐고. 그 말이 성립됩니까? 내가 내 땅을 강제로 수용해?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내가 내 땅을 강제로 뺐냐고. 말이 성립할 수도 없잖아. 조합원들이 다 토지 소유자잖아. 제 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수용 방식 자체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그럼 이자들이 다 시행자가 된다고? 한번 이야기했잖아. 이자들 중에서 시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시. 의미를 조금만 이해하고 보시라고. 다 외우려고 하지만 말한 이유가 있어. 자, 우리가 전국에 개발 사업을 다 할까? 자, 전국에 한 240여 개 된다겠죠? 특강, 특특, 시군 다 합해버리면
알겠죠? 우리 시군이, 특강특도 시군이 전국에 아마 시군이 220, 기초가 아마 227개가 될 기억나거든? 그래서 특강특까지 해버리면 한 240여 돼, 시나 군이 전국에. 알겠죠? 경기도도 시군 많죠? 한번 쉬어볼래요? 뭐 쉬기는 모르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전국에 고정된 시나 군이 있어. 그러면 전국의 시나 군이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면 관리에 결정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다 한다? 전국이 개발 사업 하고 있어? 이런 뭐 우리가 뭐 미개국입니까? 그죠? 그래서 몇 군데 안 될 거 아니야. 결정한 데가. 그 내가 매번 이야기했잖아. 강릉시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뭐 청주시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뭐 진주시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세 군데는 결정됐어. 세 군데만 개발 사업 하는 거야. 관리 결정했겠죠? 결정했으니까 사업하겠지. 관리계획 결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겠죠? 그럼 거기서 사업하겠죠? 다른 데는 안 하겠죠? 결정 안 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럼 세 군데 한다고 봐봐. 그럼 세 군데 하면, 자, 강릉시가 먼저 결정했죠? 결정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 개발계획 수립하겠죠? 개발계획 지정되겠죠? 지정될 거 아니야, 이제. 순서 아까 봤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자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자들 중에서 강릉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싶다면 지정권자 있겠죠? 강릉시가 대도시인가 아닌가? 아니면 도지사가 지정권자고, 대도시면 강릉시장이 지정권자 되겠죠? 지정권자에게 이자들 중에서 아까 쭉 봤죠? 여섯 쭉 많은 있었죠? 할 사람은 지정 신청하면 되는 거야. 참여하겠다고. 물론 요건 있겠죠? 요건 갖춰서 신청합니다. 그럼 그 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누구를 지정하겠죠? 만약에 토지공 지정했어요. 그럼 LH공사의 지정권자, 여기 시행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지정해가지고 지방공사 지정했으면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조합을 지정했으면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자들 중에서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야 돼. 누가 지정해 준다고? 지정권자가. 됐죠? 이자들이 다 시행자 되는 게 아니고, 이자들은 다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사업은 다 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죠? 개발사업 결정된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겠냐고.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결정된 그곳에서 참여를 하던 자들이 결정할 거야. 다 신청하는 거 아니겠지? 참여하려면 신청하고 안 하려면 신청 안 해도 돼. 국가가 신청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은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신청하면 그중에서 지정권자가 골라 제일 적합한 데를 고르겠죠. 그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줘야 돼. 그럼 지정을 받으면 강릉시 같으면 토지공이 지정받았어. 그럼 LH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거야. 강릉시 개발사업 시행자는 LH공사야. 청주시 개발사업은 지방공사 지정받으면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거고. 알겠죠? 진주시는 도시개발조합을 지정했다면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야. 제 말 알겠습니까? 그런 절차로 지정이 된다. 됐죠? 그럼 시행자는 누가 지정한다고? 그럼 지정하려면 지정 신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신청하는 사람은 지정 안 했겠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관들은 지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고, 할 사람은 신청하겠지. 상식적으로 신청할 때 요건이 있겠어, 없겠어? 요건 갖춰가지고 신청하겠죠? 그냥 신청서, 기타 등등의 요건 다 필요하겠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 드릴 건 첫 번째 쟁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 사업을 전부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때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일단 뭐 규모는 그래서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는 자, 원칙이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해야 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왜? 환지는 땅을 바꿔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이자를 시행자로 지정을 하는 게 원칙. 됐나요? 자, 근데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자, 지자체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예외. 전부 환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제가 등을 쓸 때 이 등에는 누구? 이 등에는 누구? 지자체나 공공기관, 토지공이나 지방공사 다 들어가. 알겠죠?
자, 국가는 들어가 안 들어가? 요것도 한 문제 나왔어. 국가가 들어가면 국가 등이라고 써야지. 그리고 생각해봐. 국가가 왜 지자체 일에 자꾸 개입해? 무슨 말 알겠죠? 국가는 갑자기 지자체는 지자체 해결하는 게 맞지. 개입할 일이 있을 때만 국가는 개입하는 거야. 제 말 알겠어요? 항상 우리 도시공계획이나 이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문제야. 기본적으로 지자체 해결하는 게 맞고 국가도 할 수는 있지만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겠다 안 하겠어? 그것이 지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야. 그게 국가가 안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국가 들어간다고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기출 26회 때. 알겠죠? 국가는 안 들어갑니다. 또 지자체만은 아니야. 지자체도 있고 또 누구? 토주공이나 지방공사도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수 있는 사유,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 보이잖아. 세 가지 우리는 외웠어. 어떻게 외웠어? 1년, 병행, 또 동의. 일단 이 단어 찾으시라고. 이 세 개만 외워도 답을 바로 고를 수도 있어. 실제로 기출에서 6개월 한번 나오는데 6개월 나오면 틀렸지. 안 읽어도 틀렸어. 그것은 6개월짜리 없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숫자 3개는 기억해 두시고 일단은 1년, 병행, 동의 외웠나요? 이럴 때 뭐라고? 지자체 등을 뭐 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 뭐 할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원래 전부 환지 방식은 누구를 시행자 지정해 줘야 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을 시행자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럼 그 사유가 세 가지인데, 자, 1년이 뭐냐면, 여러분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지정하려면 그냥 지정을 해? 뭐 해야 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신청도 안 들어오는데 지정할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소유자 조합이 1년이 돼도 지정 신청을 했다, 안 했다? 그럼 한마디로 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이야기지 뭐. 오케이? 그럴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병행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라. 병행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공공사업하고 이 개발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 자, 동의 부분 꼭 기억할 것은, 근데 동의는 보세요. 이 소지 소유자들 동의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우리가 토지 소유자라면 시행자라면 하겠어? 솔직히? 갑자기 시행자라고 해서 시행자 할 것 같아? 못해. 경험이 있어야지. 뭐 할 줄 알아야 되지. 제 말 무슨 알겠죠? 실제 하락에도 겁나. 그래서 소유자들이 또 그잖아. 민간들이잖아 다. 그럼 우리도 민간이지만 여러분 민간 시행자 믿어 못 믿어? 그거 참 웃겨. 우리도 민간이면서 민간 시행자 못 믿어. 근데 국가가 뭐 하거나 뭐 지자체가 뭐 한다면 그래도 요놈들이 내 돈 뭐 헌히 약서 삥 처먹겠냐 이런 건 않잖아. 근데 민간이면 뭔가 불안하잖아. 그럼 그 이유야, 그 이유. 그래서 소유자들이 차라리 지자체 등 해주세요라고 동의한 거야. 알죠? 그럴 때는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동의 정족수 하나 보라고. 이 정족수는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정족수 어떻게 나와? 면 2분의 1 and 소 2분의 1입니다. 우리 공법 전체에서 2분의 1, 2분의 나온 거 하나밖에 없어. 알죠? 면 2분의 1 and 소 2분의 1. 자, 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그리고 and와 전체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까지는 알겠어요? 자, 또 여기 면적에는 국공유지 포함이다 제외다. 왜 제외다? 그래, 자기가 자기 동의하면 돼, 안 돼? 셀프 동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알겠죠? 저기도 동의한 꼴이잖아. 말 포함해버리면. 제 말 알겠어요? 셀프 동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잖아. 이걸 있다 없다 외우지 말고 대표적인 걸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 보시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세 가지 더 기억하시라고. 우리 국공유지 포함해서는 자, 우리 국계법에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관리계획 위반제한 기억난가? 주민들 위반제한 할 수 있죠? 이때 동의 기억나요? 기지개용 입, 기반은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기억나죠? 그럼 그때 면적에는 국공유지 포함이라고 제외라고.
이것도 그냥 애우니까 자꾸 문제니까 생각해보라고. 그 위반자는 관리계획을 위반해라고 제안하는 거죠. 국공유지 포함해버리면 국가 지자체가 위반자라면 되겠어? 아니 국가 지자체가 위반자를 하냐고. 저희가 직접 만들면 되지 뭘 위반자네. 그래서 국공유지에 포함이라고 제외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라고. 무조건 가입해버리면 나중에 모아놔버리면 여러분 헷갈려. 관리계획 위반자는 왜 국공유지에 포함이 안 된다고? 국가 지자체 땅이잖아. 국가 지자체가 위반자네? 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냐고. 국가 찾아가가지고 국가가 군수 찾아가서 위반해주세요 제안해?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국공유지 포함이다 제외다. 그렇게 연결 생각하시라고. 그렇지 않고 공가입표 외우다 보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됐시요? 위반자도 국공유지 안 들어가. 그럼 또 방금 봤다 아까 도계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야기했죠. 개발계획 수립한다. 이건 조합 설립인가도 똑같아.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동조수가 똑같이 적용되니까. 동의자수 산정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국공유지 제외라고 포함이라고. 국가 땅도 환지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 땅도 환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국공유지 포함이다. 오케이? 자, 또. 왜 제가 설명드리면, 그럼 여러분들 제외 포함 제외해도 이제 나중에 7개 되니까 나중에 다 끝나면 모아줄 건데 모아버리면 그냥 외워갖고는 뒤죽박죽 때 나중에 컨디션 좋을 때는 생각나지.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헷갈려.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외우라간요. 그거 그럼 안 잊어먹어. 됐어요? 자, 세 번째 방금 봤던 거. 자, 우리 개발법에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겠죠? 이때 동의받으면 가능하잖아. 면 2분의 수 2분의 1. 그러면 국공유지 포함이라고 제외라고. 왜 제외라고? 셀프 동의. 자기가 자기 동의한 꼴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외우라기보다도. 알겠습니까? 그러면 덜 헷갈려. 일단 세 개라도 일단 잡아두세요. 자, 우리 국계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 자, 도시군까지 써줘야 돼. 관리계획 위반자 할 수 있죠? 누가 위반자네?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그럼 이때 위반자 할 때 동의 받잖아. 알겠죠? 근데 동의에서는 국공유지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 버리면 국가 지자체가 위반자 꼴 되니까 안 돼.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자, 또 아까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됐죠? 그래서 아까 이거 헷갈리면 사유토지 먼저 받는다고 했잖아. 오케이. 일단 국가 지자체도 환지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포함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고. 환지는 해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지자체 등을 시행자 지정할 때 지금 지자체 등을 시행자 지정은 예외잖아. 그죠? 이럴 때는 국공유지 포함이라고 제외라고. 여기 면적에는 요 면적 2분의 1 할 때 면에는 국공유지 안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셀프 동의니까 자기가 자기 해달라고 동의한 꼴 되니까 빼고 하라는 이야기야. 요 세 개는 정리됩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 정리됐고, 자, 두 번째는 시행자를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자, 시행자 변경 사유 네 가지. 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또 1년, 2년, 또 취소, 또 부도. 단어를 찾으시라고. 알겠죠? 이것도 한번 25일 나왔었죠? 또 이것만 하면 그냥 나와. 6개월에 답이 한번 나왔었어. 6개월이라고 한번 나온 거 있어. 그럼 틀렸지. 6개월은 없죠? 1년, 2년, 취소, 부도. 자, 대신 이제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자, 1년은 뭐냐면 여러분,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실시객 인가 신청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아까 우리 3년까지 안 들어가 버리면 해지될 수 있잖아요. 최소한도 얼마 이내 인가 신청을 하는 이야기냐. 특히 소유자 조합일 때는 이것은 1년 이내에 인가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근데 안 하면 시행자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야. 물론 여기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일 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무시하고 1년 이내 인가 신청 안 할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어요. 자, 2년은 기억할 거. 자, 인가 나왔어. 인가 나오면 사업 시행 들어가야 되겠죠? 사업 착수해야 될 거 아니야. 착수를 몇 년 이내? 2년. 안 하면 시행자 바꿀 수 있어.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사업 착수하는 거 몇 년이야? 1년이라고 바꾸면 안 돼.
알죠? 2년 이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인가 나오고 나서 2년 이내 사업에 착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행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변경 사유가 됩니다. 자, 취소는 여러분,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거나 실시계획인가 취소됐죠? 취소자 나오면 돼. 자, 부도 파산 안 받아 알겠죠? 시행자가 부도 파산됐어. 그럴 때 시행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어떻게 오라고? 1년, 2년, 취소, 부도.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89페이지 하나 봅니다. 조합은 좀 이따 볼 거니까. 자, 89페이지 여러분 볼 것. 자, 거기 민간 넣으면 그냥 규약 찍어. 2번은 공공시행자 보이죠? 여기서는 시행규정 찍으면 되고. 그냥 기계적으로 보시고. 자, 3번 별표 칠하겠죠? 자, 3번의 포인트가 뭐라고? 포인트가 뭐라고?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대. 사업을 누구한테 대행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대행은 누구한테 대행시켜줘? 주택건설 사업자죠? 주택사업자 생각하시면 돼. 자, 포인트는 뭐라고? 누가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아, 그렇지. 이게 포인트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고. 알겠죠? 공공시행자만이. 자, 아까 공공시행자 봤죠? 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보이잖아. 이자들만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꼭 도시개발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주택건설 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은 민간이니까 안 돼. 누구만이 가능하다고? 공공시행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라고. 알겠죠? 그게 문제 나오면 하다 바꿔서 나온다고. 알겠어요? 주택사업자에게 대행한다. 이건 반바꿔. 누가 대행시킬 수 있다고? 공공시행자만이. 그게 포인트라고. 알겠죠? 지금 몇 번 이야기했어.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워낙 많이 내가지고 그 사업 대행 가능한 범위가 딱 한 번 30m 나온 적이 있는데 그 4개 똑같이 다 나왔거든. 다 들어가. 설계, 부지, 기반시설, 분양 다 들어가죠. 일단 그건 버려. 그건 외우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위탁 보이죠? 이것도 봐봐. 시행자가 항만, 철도 같은 건 규모가 커, 작아? 그래. 그리고 국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알겠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 됐나요? 공적기관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위탁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이제 조합 부분 들어갈 건데요. 자, 조합은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